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이과 선호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과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대학 생각을 했지 취업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극심해진 취업난의 공포가 고등학교 교실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 전해주시죠. 네, 아마 지금 앵커께서 그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는 졸업하면 거의가 다 아마 대학에서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좀 벌어졌는데 예. 지금은 워낙 졸업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작년, 재작년 이런 통계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만 명, 한 14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이공계를 신청을 했다면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5천 명 정도, 한 만여 명 정도가 증가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과에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만여 명 정도 증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심지어 13개 학급 중에 10개 반을 이과반으로 편성한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정도면 문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 요즘은 너무나 현명하고요. 고등학교도. 예. 또 고등학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워낙 그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 문과 취직이 어렵고 예.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해도 자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나 또는 학부모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공계 관련돼 있는 직업에 대한 거를 또 자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만큼 취업률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이과를 생각하신다니 발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우려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이과 쏠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0명 중에 7, 8명이 지금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는 대학 가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자녀가 잘 그 취업을 하고 직업 관련돼 있는 걸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공계 관련돼 있는 취업률은 거의 한 7, 80% 가까이 되고요. 인문사회 관련돼 있는 취업률은 20%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워낙 또 현명해지시고 그런 네. 면에서 자녀들을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같이 집에서 이제 백수로 같이 있는 학생을 그 계속 봐와야 되냐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좀 빨리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현명해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권유나 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문과하고 약간 좀 다르게 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성격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컴퓨터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은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처럼 좀 명확한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그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그 이공계 관련돼 있는 전공을 선택했을 때 본인이 그게 맞지 않으면 4년 내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이 중도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휴학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데를 이제 모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이공계라고 하는 분야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 또 본인에 대한 전공에 대한 뚜렷한 그런 생각이 없다면 예. 아마 학부모님의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자녀들은 상당히 괴로울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사실 적성이라는 게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건데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 치고는 4년이나 또 안 맞는다면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우려가 되는데요. 끝으로 이런 이과 쏠림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이공계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취업 관련돼 있는 데 관심하고 관련돼 있어서 어떤 분야가 취업을 잘하는지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공계 관련된 전공이나 인원들을 늘리다 보니까 입시에서는 당연히 이공계가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공계에 대한 관심 또는 취업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취업 관련된 인력이 부족한지 이공계가 진짜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자녀와 좀 상담을 해서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문이과 선택에 부모님들의 권유나 주장이 강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예. 이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문이과를 선택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취업률 만능주의가 보통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장이 돼서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과목으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